안녕하세요. 경자가 가고 신축의 해가 왔죠. 자, 저 새해 1월 1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마도 TV를 보시는 여러분들한테 새해 인사 한번 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무릎까지 못 꿇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1월 1일을 맞아서요.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정초잖아요. 그죠? 정초래서 저희가 이제 먹는 것 중에 하나 식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식혜하면 왠지 뭐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안 만들어 드시지 않고 사서 드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요거 사실은 식혜는 슬로우 푸드 음식이에요. 요새 많이 뜨고 있죠. 그죠? 슬로우 푸드. 천천히 만들어 먹는다. 참 좋은 것 같은데 요새는 뭐 엿질금도 다 만들어서 포장해서 판매를 하고 또는 티백도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은 티백. 제가 만약에 지금 갓 결혼한 새댁이다. 그러면 저는 그 티백 하나 사다가 금방 내가 막 슬로우푸드처럼 오랜 시간을 만드는 것처럼 식혜 딱 만들어서 시댁 어른들한테 짜잔 할 것 같아요. 제가 시어머니라면, 내가 시아버지라면, 그죠? 갓 결혼한 새댁이 식혜를 해와? 너무 놀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러실 것 같아요. 아, 쟤라면 내 아들이 정말 잘 얻어먹고 살겠구나. 그리고 저 아이는 정말 잘 배운 집에서 정말 잘 배우고 컸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으니까 이걸 보시는 혹시 세댁분들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식혜 나 이제까지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방송 보시고 나면 에이 쉽네 하실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혜를 하려면 제일 먼저 엿질금만 준비하시면 돼요. 요새는 이렇게 팔아요, 엿질금을. 그래서 엿질금 정도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면 엿질금은 보리를, 그죠? 보리를 띄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물에 해서 우려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 요거 보세요. 배보제기예요. 그죠? 요 배보제기에다가 엿질금을 넣었어요. 넣고 나서 이렇게 잡고 얘를 주물주물 하시는데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빨래 비비듯이 주물럭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뽀얀 국물, 요 엿질금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씻어주세요. 그래서 주물럭 하면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한참 주물러 주실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꼭 짜요. 자, 이렇게 짜주시고 나면 요 국물을 그대로 냅두시는 거예요. 왜 냅두셔야 되냐면 엿질금은 전분이 있어요. 전분이 있기 때문에 전분기가 밑으로 가라앉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상태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두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요게 밑에 전분이 쭉 가라앉으면서 윗물이 좀 맑아져요. 그럼 이제 전분기가 다 가라앉았다 싶으실 때 냄비에 넣고 끓이시는 거예요. 끓이시는데 자, 이건 밥이에요. 약간 밥을 꼬두밥으로 지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꼬두밥을 지으셔갖고요. 꼬두밥 지은에 요 밥을 넣으실 거예요. 꼬두밥을 넣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가라앉힌 윗물을 부어주십니다. 자,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가라앉힌 윗물을 넣고 나면 요거 보이세요? 요 전분기. 요거 전분 보이시죠? 요게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가라앉히고 하면 조금 더 깔끔한 식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전분기, 똑똑하죠? 자, 요거 전분기를 뺐어요. 이렇게 전분을 빼고 요 물을 넣고 요거를 삭혀주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밥알을 삭혀주시는 작업을 할 건데 그냥 하는 것보다 설탕이 많이도 아니에요. 딱 요거 한 큰술. 설탕을 한 숟갈 넣고 그 다음에 삭히시면 밥알이 훨씬 더 잘 삭고요. 집에서 편하게 쓰시는 게 보온밥통이에요. 보온밥통에 보온 기능으로 해놓으시면 돼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한 4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요, 이따가 밥알이 동동동동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거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다 삭았어요. 그죠? 4시간 정도 삭혀서 밥알이 이렇게 떴어요. 밥알이 떴으면 요걸 이제 끓이시는 건데요. 요거 생강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생강 한 톨 넣어주시면 생강 맛이 확 나는 게 아니라 식혜의 맛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요 생강이에요. 그래서 생강
설탕, 껍질 벗겨서 편으로 썬 애를 먼저 끓여주실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끓어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설탕을 넣으실 건데요. 저희가 그 식혜 하면 굉장히 달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달게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해보니까 요거 물 20컵 분량, 그러니까 물 20컵이에요. 물 20컵 분량이면요. 설탕을 한 컵 안 넣으셔도 돼요. 4분의 3컵만 넣으셔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계량컵을 갖고 한번 계량을 할게요. 자, 요 정도. 요거 4분의 3이거든요. 요만큼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먹는 것에 비해서 확실히 덜 달게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끓여주시면 돼요. 끓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식혜는. 이게 완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신 다음에 완전히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서 좀 이렇게, 얘는 그래도 식혜는요 차갑게 먹어야지 맛있거든요. 자, 이렇게 끓이신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식혜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식혜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로 만들 음식은 약식이에요. 보통 약식, 약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 약식은요, 유래가 그렇다네요. 신라 소지왕 때 그 까마귀가 역모를 알려줬대요, 왕한테. 그러면 그 까마귀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까마귀가 좋아하는 대추하고 까마귀 깃털이 그 까만색이잖아요. 그래서 까만 쌀하고 까마귀한테 고마운 보답으로 주기 시작해서 만들어진 게 약식이에요. 그래서 약식이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그 안에다가 뭐 대추도 넣고 밤도 넣고 잣도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뭐 제사상에도 올리고 했대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황희께서 어떻게 까마귀가 먹던 걸, 그죠? 까마귀가 먹던 걸 제사상에 올리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또 안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맛있잖아요. 솔직히 약밥, 약식, 그 달달한 맛을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올리시는 집도 있고 안 올리시는 집도 있는데 일단 그래도 정월이 됐어요. 1월달 되면 한 번쯤은 먹어주는 게 그래도 우리가 약식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약식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뭐 예전에는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엄마들은요 찹쌀 쪄서 그걸 건져서 버무려서 또 찌고 정말 슬로우 푸드였어요. 그런데 요새는 압력밥솥이 있죠. 그죠? 압력밥솥을 이용하시면 금방 되고요. 나는 압력밥솥에 질척한 맛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솥단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쉽게 밥처럼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양가도 높죠. 왜? 견과류, 밤, 대추가 넉넉히 들어가니까 여러모로 좋은 음식이니까 제 거 요거 방송 보시고요. 약밥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 저희가 만들 약밥에 들어가는 재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약식에 들어가는, 약밥에 들어가는 재료는요, 요거 찹쌀 5컵을 제가 1시간 정도 불렸다가 체에 받쳐서 물기를 뺀 찹쌀 준비하시고요. 대추, 그 다음에 밤, 요거는 호박씨죠. 그리고 요거는 건포도고요. 요거 잣 준비하셨고, 흑설탕을 왜 써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약식은 그래도 좀 까무잡잡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거무잡잡하게 약식을 만들려고 그 캐러멜 소스를 넣는데 아시다시피 캐러멜은 설탕을 태운 거예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흑설탕을 이용해서 하실 거고요. 요거 계피가루 쓸 거고요. 자, 그런데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요. 찹쌀을 씻어서 불리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물을 우려야 돼요. 뭐냐? 대추물을 우려야 되는데, 자, 요거 보세요. 대추가 이렇게 있으시면 대추를 어차피 씨는 안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려깎기 하세요. 돌려깎기 하면 이렇게 씨가 나오죠. 자, 돌려깎기 한 요 씨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제가 대추 씨를 뺐어요. 그죠? 그거랑 요거 계피예요. 계피를 넣고 여기다가 물을 넣으세요. 그러니까 대추씨에다가 계피에다가 물 이렇게 넣고 끓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3-40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럼 이게 대추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푹 끓여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끓여서 준비된 게 요거예요. 끓여서 색깔 보이시죠? 대추 색깔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밤을 저희가 껍질을 벗겼는데 이거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반 정도만 썰어주세요. 밤도 반으로만 썰어서, 자, 밤도 10개 정도 썰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료 준비가 다 되었어요. 자, 이렇게 재료 준비 됐으니까 이제 한번 앉혀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솥에다가 앉혀볼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요거 흑설탕하고 계피가루를 먼저 좀 녹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따 쌀 아래 얘네들이 예쁘게 침투를 하는데, 이걸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겉도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녹여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솥에 흑설탕 반 컵 분량이에요. 요게 반 컵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계피가루 같은 경우에는 작은 술로 하나 정도. 근데 계피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넣으셔도 돼요. 항상. 자, 이렇게 넣으시고요. 여기 아까 저희가 대추 구워놓은 거 있죠? 요걸 넣으실 거예요. 넣어서 먼저 얘네를 녹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거는 흑설탕 녹이는 거. 흑설탕이 완전히 녹아서 설탕이 녹여지면 그런 느낌이에요. 이걸 이렇게 저어주셨을 때 이렇게 흑설탕이 안 녹았으면 버석버석해요. 그런데 흑설탕이 완전히 녹으면 그냥 물을 휘젓는 느낌, 그 느낌까지 해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설탕이 거의 다 녹았어요. 제가 왜 여기 조금씩 넣냐면 한꺼번에 확 넣는 것보다 이 대추청을 조금씩 넣어주시는 게 흑설탕을 더 잘 녹여요. 잘 녹여주니까 이렇게 소량씩 넣어주시면 돼요. 자, 다 녹았어요. 그죠? 이렇게 다 녹았으면 이때 이제 찹쌀 넣어주시는 거예요. 요거 불린 찹쌀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불린 찹쌀 넣고요. 요거 깐 거, 밤 깐 거 넣었죠. 자, 여기에 대추 또 넉넉히 넣으실 거고요. 요거는 호박씨 넣어주셨죠. 자, 요거는 제가 약간 불렸어요. 건포도 불린 애도 좀 넣어주셨어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섞어주세요. 얘네들을 약간 믹스된다 싶을 정도까지 섞어주시는데, 요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소금은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 찰밥 할 때 소금 안 넣으면 건 찰밥이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아요. 이것도 찰밥이니까 소금이 한 작은술, 이렇게 한 작은술 넣어줄 거고요. 여기 이제 색깔과 맛을 조금 더해줄 간장이에요. 간장은 2큰술 정도 들어가 주실 거예요. 하나, 둘. 자, 밥에다가 간장 넣고 소금 넣고 다 넣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약간 섞이게끔 녹여줘야 되니까 섞이게끔 녹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만 더 섞어줄게요. 그리고 약식은 찰밥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밥보다는 물의 양이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의 양이 일반 밥보다 확실히 적게 들어가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남은 저희가 대추청 구워놓은 거 다 넣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 번만 더 저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럴 때 참기름 언제 넣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참기름은 향을 살리기 위해서 언제요? 마지막에 섞어주실 때 넣어주시면 되니까 미리 넣지 마세요. 미리 넣으면 약간 냄새 나요, 밥에서. 그래서 참기름만 맨 마지막에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 됐어요. 물의 양 보이시죠? 물의 양이 요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소량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밥 지으시면 돼요. 자, 이제 저희가 보니까 약식이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짠! 너무 잘 됐죠? 자, 보세요. 자, 약식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 뭐 넣으셔야 되냐면 참기름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기름을 한 큰술 넉넉히 넣고 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그 참기름의 향이 밥 아래 톡톡톡 배갖고 맛도 있고 색깔도 윤기가 잘잘잘 흘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섞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다들 성형 하시면 되죠. 그죠? 성형 하시면 되니까 요거를 이제 틀에다가 보통 이제 이런 스테인레스나 아니면 유리 그릇에다가 담아서 식혀주시면 되는 게 성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약식하고 그 다음에 식혜를 다 완성을 했어요. 저희가 슬로우푸드, 그죠? 슬로우푸드를 해갖고 시간은 좀 걸리지만 천천히 엿질금 우려서 끓인 식혜, 정통 식혜죠. 그 식혜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쌀,
찹쌀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견과류, 대추, 밤 넣어서 저희가 조금 이제 특이한 거는 대추고 끓인 거, 대추청 끓인 것만 해서 이렇게 약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1월이에요. 정월에는 이렇게 한번 먹어주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 좀 내셔서요. 1월에 천천히 만드시는 식혜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약식도 쉽죠. 그래서 약식 만들어서 식혜랑 약식 짝꿍이 딱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셔갖고 가족들하고 함께 정월 1월 1일 그죠? 신축년인데 다 같이 모여서 가족들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저희 식혜 먹으면서 그죠? 그 다음에 약식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2021년은 좀 더 멋지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해? 진짜해? 아유, 큰일 났네.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그래?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